안녕하세요. 이종구 법무사입니다. 저번 시간에서 유류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. 오늘은 또 많은 시간이 허락되면 케이스도 한번 사례로 이해를 해야 이해가 잘 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것도 한번 진행을 해보고요. 유류분,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꼭 주어야 할 일정한 몫을 유류분이라고 했고, 그 유류분은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는 고유 상속분의 2분의 1이라는 거 살펴봤습니다. 그래서 유류분 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재산이 얼마인가 확정을 해야 그 재산에 나의 몫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류분의 그 산정 기준이 되는 재산을 확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이 그 기준이 되겠죠. 그런데 빠진 재산이 있으면 다시 추가해야 될 게 있고요. 채무처럼 또 빼야 될 재산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증여는 아버지가 10년 전에 한 거, 20년 전에 한 거 이런 건 되돌릴 수 없고요. 아버지 사망으로부터 최근 1년간에 행한 증여 재산은 더하고, 그리고 상속인 중에 특별 수익을 받은 사람은 뭐 큰형이 사업한다고 뭐 3년 전에 아버지한테 3억 받아간 적이 있다. 이런 재산은 1년이 넘더라도 1년의 제한이 없이 가산되게 됩니다. 그리고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고 이런 걸 받는 걸 이제 법률 용어로 악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. 그런 악의자 또한 1년의 제한 없이 이제 추가되고, 아버지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채무를 지고 있다면 그 채무는 공제하게 되는 거죠. 아버지가 최초 사망하실 때 가진 재산이에요. 그리고 최근 1년간에 한 증여를 더하고요. 네. 그리고 또 더하는 게, 아까 특별수익자는 1년 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이제 추가하는 거고, 뭐 이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겠지만, 이런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고 증여받은 자가 있다면 이것도 1년 같은 기간을 제한을 받지 않고 여기에 합산하게 됩니다. 그다음에 여기서 빼야 될 게 이제 채무를 빼게 되는 거죠. 네. 그래서 뭐 아버지가 재산을 남긴 게 5억이라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뭐 채무가 3억이다. 그러면 빼고 2억밖에 남는 게 없게 되겠죠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처럼 어느 재산을 더해야 될지, 어느 재산을 빼야 할지 그걸 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야 자기의 상속분의 계산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자기가 얼마의 유류분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유류분은 반환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. 말이 좀 어려우시죠? 유증. 네. 증여를 하긴 하는데 유언으로서 하는 증여를 유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그래서 유증을 반환받은 후에 증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, 아버지가 유증한 재산도 있고 증여한 재산도 있으면 유증한 재산을 먼저 받고, 그래도 유류분의 침해가 생기면 증여로 이루어진 재산의 반환을 받는다는 뜻이에요. 그리고 아버지가 사망한 때로부터 1년이라는 건 아버지 사망 사실을 안 때르니까 대부분 뭐 자식이라면 아버지 사망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알게 되시겠죠. 그러니까 사망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난다거나, 아니면 상속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10년이 지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유류분 반환 청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. 당연히 이제 원물이 반환이 원칙인데요. 만약에 원물이 없다. 그러니까 뭐 집을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증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집을 팔았다거나 하면은 집을 돌려받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. 그때는 그 집의 가액, 그러니까 그 집을 팔아서 생긴 그 가액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이 이제 어떻게 확정되는지 살펴봤고요. 그리고 이러한 유류분 반환 청구는 안 때로부터 1년,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소멸시효가 완료돼서 내 유류분이 침해됐다 하더라도 반환 청구하실 수는 없고 원물 반환이 원칙이다.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한번 사례로 해서 어떤 경우에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이종호 법무사였습니다.